경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돈이 되는 알짜배기 경제 뉴스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돈이 되는 경제 뉴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후폭풍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은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장이었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위기의 한국 경제, 해법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파보다 무섭다는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절약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전세 사기 쇼크로 인해 임차인들의 전세 기피 현상이 강해지고 아파트 임대인들은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금주의 경제 한 뉴스였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좀 충격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가장 이렇게 치명타를 입은 게 경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 좀 어둡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탄핵 가결에 따라서 당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요. 증시와 환율 시장이 안정세를 찾겠지만은 문제는 기존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환경이 괜찮았던 지난 두 번의 탄핵대와는 상황이 달라 걱정인데요. 이 우리 경제가 탄핵 세태를 트리거 삼아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비상계엄 이후로 주식을 안 들여다봐요. 오늘도 사실 방송 전에 들여다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들여다보고 왔는데 그 증권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전체적으로 네. 지금 시장이 뭐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증권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불안한 건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먼저 내다 팔았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좀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금융주라든가 원자력 관련주들을 내다 팔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는 정치라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문제가 일단은 가시권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전망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뭐 앞서도 보셨겠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한 5%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또 앞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같으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현재 있었던 이런 사태로 인해서 향후 내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향후에 트럼프 정부가 들었었을 때 트럼프 정부와 수출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좀 네. 불리한 위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걱정거리로 남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 최악의 어떤 국면은 지난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소비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이 탄핵 정국을 또 맞이하다 보니까 더더욱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뉴스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뉴스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소비 심리를 분석하게 되는데 100보다 낮다 이러면은요 사실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83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 심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의 타격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쟁점별로 가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고환율,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권 평론가님. 네, 환율이 참 걱정이죠. 이제 환율이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현황이라든지 내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서 환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0원이 뉴 노멀이 돼버렸습니다. 일반화가 돼버렸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이슈가 있을 때 저렇게 환율이 장중에서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보시면 1,400원 선을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1,430원대, 1,450원대 일각에서는 내년도에는 1,500원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당연히 한국은행은 아니면 통화당국은 당연히 이제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걱정을 하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이거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안 돼. 너무 우려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요.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주부 입장에서는 당장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걱정이에요. 마트 가기가 지금도 겁나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커피, 빵, 라면 이렇게 매일 사 먹는 게 오른다고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내년에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장 밥상 물가가 걱정일 텐데요. 걱정에 목이 메이네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 22년 기준으로 49.3%,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 라면, 국수, 빵, 과자, 식용유, 음료수 이거 수입 원재료 가격 오르면요 소비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비자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지갑은 당연히 열지 않겠죠. 웬만한 경우를 빼고는요. 그렇게 소비가 둔화하면 내수 시장은 당연히 쪼그라들겠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풍이 불었을 때요 소비 증가율이 4분기 기준으로 0.2%로 급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엄이라는 핵폭탄급 악재까지 겹치니까 아마 소비 심리 가라앉고 내수는 더 침체될 텐데 더 큰 문제는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부, 곧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이거 고랑 기자님 제가 빵 사드릴게요. 저도 목이 사실 메었습니다. 목이 메이셨으니까 음료를. 근데 약간 좀 우리가 긍정적인 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되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높아지니까 수출 업체에서 보면은 좀 호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업체마다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으니까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인 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우리 제품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해외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수출 중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관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실제 4분기에도 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이 달러 빚이 많은 어떤 항공이나 이런 업종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탄핵 정국으로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위험 요소는 제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환율도 좀 안정이 되진 않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환율 안정 가능성은 현 수준보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집권을 하는 1월 초가 되면 네. 달러도 어느 정도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우려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전환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는 내수 비양책을 많이 쓰면서 위안화를 강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의 원화는 중국의 통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현 수준보다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내년 초반 정도 되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